네, 이번에는 좀 수도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사례를 좀 조사하고 있다. 11명의 확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명성교회에 있어서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유 교수님 이렇게 대형 교회 또 병원 내 감염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됐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병원 내 집단 발병 같은 경우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예.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들어갔고 응급실에서 적절히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으로 가서 원내 감염이 됐습니다. 그게 메르스 사태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 원내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군이 됐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었는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정 종교단체의 어떤 예배 방식이라든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언론을 접해보면은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 비말로 전파가 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우선은 이 공기 중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공기 중 전파는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형 교회라든지 밀집된 곳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마스크 쓰고 벗으실 때 어떻게 벗으세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해서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리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스크 앞쪽에 손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신도들끼리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예배나 또는 집단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같이 확산세가 뚜렷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날 때는 당분간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교회 또는 특정한 종교 활동 중에 이것이 특정한 취약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자제가 필요한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현재 이제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청도 대남병원 사진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게 공개가 됐잖아요. 박윤미 기자,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제 대남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오래 지내셨던 분들이다 보니 그 자체로 코호트 격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환경 자체도 그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바닥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다 보니까 그 뭐 자살 시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창문 자체도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영양 상태도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또 전문가들이 좀 현장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대로 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중증 환자는 지금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남아있는 60여 명의 확진자에 대해서도 그 병원을 옮기는 방안, 그 다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키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압시설도 없고 전문 인력이나 또 치료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오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유 교수님, 지금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요. 또 이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도 감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료가 조금 더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고 환경도 조금 달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까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박유미 기자님께 말씀하신 그 환경을 좀 보고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놀랬다는 게 뭐 침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병원이 있으면 한국은 땅이 좋기 때문에 위로 많이 병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호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7층 또는 8층을 완전히 격리해서 그쪽에 중증 환자분들 또는 감염 가능성 있는 분을 모아놓고 치료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됐던 코호트는 이 병원을 폐쇄함으로써 그 안에서 치료가 잘 진행되길 바랬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예.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자발적 또는 어떠한 이유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확산됐기 때문에 지금 진짜 이송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치매로 부모님을 또는 당신 스스로가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단은 선별적으로 폐쇄해서 방문객을 줄이고 그 안에서의 정부 차원에서 확인자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의심 환자가 발생한다 하면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선별적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지금같이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호트 격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 변호사님, 지금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있는 병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경남 창원의 한마음 창원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이 병원은 한 차례 코호트 격리가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의료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와서 사흘 동안 병원을 폐쇄했었고요. 다시 재개장했는데 재개장한 지 바로 다음 날에 의료진 중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재차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이고요. 예. 또 대전의 성세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39명이 병원 내에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제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3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11명의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평론가님, 이제 이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발표인 거죠. 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들일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13번째 환자 사망자에 대해서도 말씀 나왔지만 간 이식을 받은 그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 질환이 있었다고 지금 20년 전이죠? 박예미 기자?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폐 기저 질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몽골인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간 이식 이식 수술을 수술을 받으러, 받으러 왔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예. 경주의 그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예. 그 오전에 설명으로는 일단 중증 기저질환까지는 확인되진 않습니다. 근데 부검을 하지 못하고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그 기관지염이 있었다, 뭐 고혈압이 있었다, 네. 이런 뭐 평소에 좀 기침을 했다, 네. 뭐 그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설명이 있었던 13번 사망자의 네. 경우에도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은 일단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그 부검을 안 해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경주의 그 40대 남성을 포함해서 어쨌든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좀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